생각보다 너무 공부를 적게 했더라고요. 나가면 먹을 게 천지기 때문에 일단 인강이라도 보자. 저희들의 찐 경험을 녹여서 집에서도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유니브의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백가의 부탁으로 출연하게 된 대학생 A, 대학생 B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상황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친구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집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바로 뒤에 침대도 있고 나가면 먹을 게 천지기 때문에 도저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몸과 정신이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집에서 빡세게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커뮤니티에도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의 찐 경험을 녹여서 집에서도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외출복을 입고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샤워까지 싹 하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괜히 긴장도 되고 의욕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잠옷 입고 공부하면 나도 모르게 책을 가지고 점점 침대로 가게 돼요. 침대에서 누워서 하려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망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뇌가 집을 휴식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라고 해요. 그래서 외출복을 입고 책상에 앉게 되면 집이 휴식 공간이라는 느낌은 줄여주고 공부 공간이라는 느낌은 더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교복 아니면은 뭐 외출복을 입고 있으면 침대에 눕거나 편하게 쉬기가 불편해서 조금 더 책상에 앉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공부할 때 타이머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멍 때리고 딴짓하는 시간이 이상하게 많아지거든요. 공부 능률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타이머예요. 진짜 동의합니다. 저도 타이머를 썼었는데 제가 실제로 공부한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공부를 적게 했더라고요. 바로 이래서 타이머가 필요해요. 자신이 실제로 공부에 전념한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A님은 타이머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물 타이머를 사용했는데요. 일시정지, 재생 이 정도의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는 공부용 타이머 어플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타이머 어플 사용했어요. 공부용 타이머 어플이 플래너랑 연동도 되고 이래서 매일 공부 시간도 기록해주고요. 최대 집중 시간도 알려줘서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타이머 어플 핑계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인스타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플보다는 실물 타이머를 사용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개인에 맞게 타이머를 준비하셨다면 공부를 시작하면서 타이머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장실을 가거나 멍 때리거나 딴 생각을 하실 때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셔야 해요.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타이머로 집중하는 시간 정도만 알아보세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싶을 때 이제 목표치를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집중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였으니까 목표를 6시간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목표가 정해지시면 타이머로 그 시간을 꼭 채우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멍 때리거나 딴짓하는 비효율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공부 타임랩스를 집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싸 공부 방법이라고 핫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요즘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공부 타임랩스를 정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생들도 시험 기간에 많이 하지 않나요? 진짜 많이 하죠.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찍어서 SNS에 올리면 되는데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하루 4시간 공부하기 챌린지가 유행했었어요. 인스타 스토리에 친구를 태그해서 올리느라 난리였는데 그때 제 친구들 스토리가 다 공부 타임랩스였어요. 제 생각에는 공부 타임랩스를 하면 좋은 점은 서로 태그하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딴짓도 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카메라로 타임랩스를 촬영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핸드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핸드폰도 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SNS에 타임랩스 영상을 올리려다가 오히려 SNS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타임랩스 영상은 공부가 모두 끝난 밤에 올리는 게 좋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집에서 집중이 너무 안 된다 싶을 때는 인터넷 강의를 봐요.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갑자기 집에서 공부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인강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인강이라도 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인강은 틀면 일단은 끝까지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도 확실히 덜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시작하면 집중해서 하는 편인데요. 근데 공부 시작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집에서 공부할 때는 더더욱 공부 시작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분들은 인강으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강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집중도를 올린 다음에 자습을 하면 훨씬 집중이 잘 될 것 같네요. 집에서 자습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인강으로 진도를 확 빼놓으시고 자습을 최소화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집은 정말 좋은 공부 장소잖아요. 이동 시간도 아끼고 화장실도 가깝고 편하고 지금 이 힘든 시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화이팅 하셔서 건강도 지키고 성적도 지키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의 찐 경험을 녹여서 집에서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좋은 꿀팁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